제가 기다리던 인하대 논술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 자체는 다른 데서 많이 이야기하고 저도 올렸어가지고 네, 결과값만 같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하대는 최저가 없는데 그 의대 말고 최저가 없는데 실질 경쟁률이 있다. 실질 경쟁률은 안 왔어요. 저는 이게 수능 이후에 11월 말에 이제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지 않는, 접수했지만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학과마다 그래도 실질 경쟁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전 평균값이고. 그래서 접수된 인원보다 항상 소폭 줄어들기 때문에 네, 6에서 7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선 보시면 좋겠다. 여기 아마 전에 지난번에 낮았어서 몰린 것 같아요. 그죠?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50% 컷을 보면 평균 4등급 대 친구들이 됐다. 오, 여기 좀 몰려가지고 또 올라갔나 봐요. 네, 3점대 후반 친구들이면 학종으로 쓰기 좀 자신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썼나 보다.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인문에서 5까지도 안 떴네요. 그죠? 5까지도 안 떴고 4등급 컷이니까 평균 50%가 이렇게 4 중반대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일본어가 늘 낮은 중국어 낮은 컷이 등급이 낮은데 추원율도 없어. 자, 아무튼 그래서 평균이니까 5등급 대 친구들까지는 확실히 쓰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할 수 있겠죠. 5대까지는 6이 합격하려면 점수를 되게 잘 맞아야 되겠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가 내신이 낮았는데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 점수도 제 기억이 낮았던 것 같은데 점수가 그래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여기 이제 모든 학과 보면은 네, 제일 높은 학과 기준 생각하면 그래도 85점은 맞아야 5등급 친구들이 그죠? 85는 맞아야 되고 6등급은 좀 더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거의 그러니까 빼먹지 않고 내용을 다 쓰고 그다음에 맞춤법이나 그런 걸로 인해 감점 안 받고 하는 형태 정도로 받아야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6, 7의 벽은 조금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점수 차이가 내신 환산이 크게 나진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인하대에서 많이 쓰라고 하는 어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하지만 네, 70 그리고 내신 30이 들어가긴 들어가니까 이게 어쨌든 똑같이 논술 점수를 받았으면 요거에서 좌우되는 거니까 내신을 마지막 학기 때 잘 받은 친구가 어쨌든 유리하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하대는 네, 일반고 친구들이 대부분 쓰는 전형이고 네, 4에서 6등급 친구들까지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추가로 빠지는 게 이렇게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논술 경쟁률, 통상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저가 없으니까 나는 수능 자신 없어. 수시로 끝낼 거야 하는 친구들이 한두 학교 최저 없는 논술을 쓸 때 고려할 수 있으니까 상향 지원할 때 쓸 수 있는 전략인 거고 육노술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수능 안 보고 논술로 수시를 끝내겠다. 그러니까 안정 지원을 확실히 한고서 쓰는 거니까 그때 쓰는 5등급이라면 인하대 못 쓰니까 상향으로 수도권 대학 중에서 인하대를 논술로 쓰겠다 하면은 고려할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겠죠. 서울권으로 가면 이제 최저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최저 없는 걸로 찾으려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오전에 이공계 계열, 이공계 계열도 4점대, 이공계로 좀 3 후반대까지 뜨네요. 그죠? 이렇게 점수대가 떴다. 수리 논술 확실히 어려워서 그런지 이제 4, 6 친구들이 썼을 때 점수를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인문이랑 비교했을 때 100점 만점이니까 높은 점수는 아니더라.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만약에 평균이 80점이야 그러면 조금 수리논술 수학 잘하는 친구들만 쓰라고 하고 싶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균이 60이잖아요. 평균이. 그럼 이거보다 뭐 더 바닥은 없다라고 솔직히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반타작하는 거를 현재 시점에 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반타작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공부를 해서 65까지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말하는 수리 1, 2등급 친구들이 안 쓰는 학교잖아요. 지금 안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신 기준이긴 하지만 그럼 내신이 이렇다라고 해도 아이들이 모의고사 봤을 때 수리가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썼는가? 아닐 거라는 거죠. 수리 1, 2등급이면은 수리 1, 2등급 맞으면 논술로 여기를 안 쓰고 네 정시로 가면 되는데 지금 수시로 쓴다라는 것은 수리가 1, 2등급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수리가 1, 2등급이 영어만 절대평가 올려도 대학교가 바뀔 텐데 그죠?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신 4에서 6등급 친구들이 높아야 수리 3에서 5인 친구들이 경쟁을 하는 점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학생들의 모의고사 점수는 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쓴 친구들의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제 인천에 있는 친구들 인하대 많이 쓰는 거 봤을 때 인천에 있는 친구들 요 등급대 친구들이 받는 수리 모의고사 기준을 보면은 요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간혹 있는 거고 대부분 4, 5가 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내신이랑 모의고사 거의 비슷한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공부해서 준비해서 봤을 때 점수가 저렇게 나오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계열 친구들 이제 뭐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대부분 수리 1, 2등급이면 쓰지 마. 너 수학 못하잖아라고 하는데 그 같은 등급의 같은 비슷한 등급 맞는 친구들끼리 쓰는 수학 경시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거예요. 경쟁자가 현재 다른 나랑 똑같은 그룹에 있는 애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논외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대신에 꼭 모의 논술을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학교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데 위에 보면은 기출 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보고 내가 해설이 완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해설을 보면 이해가 돼. 그러면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에 그러니까 상향으로 한 군데 두 군데 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오전이랑 오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오후에 친구들도 점수가 이렇다. 70 넘는 학과가 별로 몇 개 없어요. 그죠? 그러면 70점 목표로 공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이 70점이 내가 혼자서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실질 경쟁률이 앞자리가 10대인 데들도 있어요. 그죠? 과에 따라서 해양학과도 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수학과도 네 그런 거 봤을 때 경쟁률이 더 낮은 상태니까 그러면 거기서 70점 맞고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많잖아요. 화학과는 59점이었네요. 물론 이제 오전 오후 문제가 다르니까 둘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0점을 목표로 봤을 때 내가 택도 없는가? 가능하겠는가? 좀 더 유하게 보면 65점까지만 돼도 많은 학과에 도전을 그래도 평균이니까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컷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모의 논술을 보고선 그래서 모의 논술이 중요한 거죠. 모의 논술 그리고 기출을 그래서 작년 거 올라와 있는 거 보고선 그 점수에서 제가 몇 점 맞을 수 있을까요? 학원을 안 다닌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학원을 다니면 학원 선생님한테 풀어서 제출해서 뭐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아니고 최근에 올렸지만 EBS에도 논술을 해줍니다. 인문 논술 첨삭도 있는데 수리 논술, 과학 논술도 있어요. 그리고 수리 논술은 근데 인원이 인문보다 지금 적어가지고 더 빨리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수리 논술 아마 똑같은 것 같은데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러면 매주 저녁에 목요일날 받아서 목요일날 밤에 풀어보고 그 제한 시간 안에 풀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해설이랑 그거는 금요일날 공부하면서 보고 피드백 해주신 해설 보고 공부하고 주말 동안에 이런 형태로 해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4에서 6등급 친구들이 합격하는 수리논술 보는 학교 중에는 수원 수투까지만 보는 이공계열 학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올린 서울여대도 수투까지만이거든요. 미정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간다. 수원 수투까지만 들어간다. 사실상 문과 친구들도 쓸 수 있는 범위에서 수리논술을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내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범위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저 학원 안 다니는데 하는 친구들은 EBS에서 매주 목요일 날 자료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답도 사실 오픈돼 있어서 볼 수 있어요. 열어보고서 다른 친구는 어떻게 서술해서 썼는가, 그래서 몇 점을 맞았는가, 어떻게 피드백을 주셨는가 라는 것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학교 문제를 이제 매주 하나씩 뭐 편집해서 혹은 그대로 이제 올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의 수리논술 난이도는 어떻구나 라는 걸 체험을 하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름방학 때까지 고민할 수 있는데, 이공계 친구들이 어차피 수학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수학 공부하는 와중에 논술 문제 하루 목요일날 테스트하고 주말에 보는 거 해서 하면은 뭐 주말에 투자하는 시간까지 하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주일에 6시간 정도 투자해서 보고선 그 다음에 여름 끝났을 때 할지 말지, 수시 쓸지 말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해보고서는 그냥 막연하게 할까 말까 이거는 고민만 하고서 머리로만 판단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내 현 시점의 실력이라든지 그거를 체감을 해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늘 듣는 말, 수리 논술은 1, 2등급만 쓰라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하고선 안 쓰는 친구들이 맨날 많은데, 제발 요런 거 결과값을 좀 보시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분석할 때 그러니까 대학 알림이에 가면은 정보 공개되어 있는 걸 보면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그리고 광역시 출신이 많아요. 이나들. 인천 광역시 친구들이 많이 써서 더 그런 것도 있죠. 아주대는 경기권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술 경쟁자의 절반은 인천에 사는 일반고 친구들의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나랑 같은 근처에 옆 구에 사는, 옆 동에 사는 나랑 같은 4등급, 5등급 친구들이랑 인하대 시험을 따로 보는 거죠, 한번.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1, 2등급 친구들이 쓰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제발 그냥 수학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말고요. 마지막 도전 기회 중에 하나잖아요. 수능 정시로 해서 도전을 하느냐, 논술로 도전하느냐 선택인데, 이게 수리 논술이라는 것 때문에 안 하는 선택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리 논술이니까 나랑 똑같은 애들끼리, 비슷한 등급 친구들끼리, 현재 실력이 같은 애들끼리 본 한 과목만 보는 시험이니까 오히려 한 과목만 판다라는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공과대 진학할 거면 안정으로 지원하든 뭐 하향으로 해서 공과대 가면 수학 해야 되잖아요. 수학 모르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결국 수학 영어는 여러분들 대학교 갈 때까지 가서도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차피 쭉 공부해야 되는 영역으로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거다라는 거. 제발 그렇게 좀 더 멀리 보고선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나대 이번에 뭐 편안하게 막 5가 뜬 숫자는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4대까지는 뜨고 다 중후반까지는 떴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은 5초 때까지이지 않을까. 6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6등급인데 준비를 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내가 이 평균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특히 인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